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강한 명식과 신앙한 명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명식을 추론할 때 그 첫 단추는 사주 명식이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강과 신약의 구분은 명식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찾아서 일간하고의 관계를 살펴서 정해야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사주를 하나 올렸는데요. 어 보통은 우리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파악하는 거는 사주 명식 전체에서 오행의 개수를 세서 어떤 오행이 많은지에 따라서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존에는 보면 전체 오행에서 여기 살펴보면 금의 오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 오행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목의 오행은 간목을목 두 개, 그다음에 화의 오행은 사와 오화 두 개, 그리고 토의 오행은 진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금수는 세 개, 그다음에 식재관은 다섯 개로 이 명식을 음 아주 신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주의 명식을 가지고 신강한지 신약한지는 오행의 개수를 살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행의 개수를 살펴서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천간에 있는 오행이 지지에 뿌리를 내린 것을 찾아서 인비대 식재관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행은 천간에 금의 오행, 인수에 해당하는 금의 오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 오행은 연간의 임수가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월지 진토 속의 계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지에 비해서 힘이 훨씬 많다고 해서 두 개로 보고 임수 일간의 임수도 일지, 연지, 그다음에 월지 진토 속의 계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세 개 해서 여섯 개가 되고, 네, 목의 오행은 진토 속의 을목, 그다음에 그 시간의 을목도 진토 속의 을목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두 개씩으로 보고, 그러면 네 개. 그다음에 화의 오행은 없고, 그다음에 토의 오행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비대 식재간의 그 구조를 보면 인비는 여섯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식재관은 네 개의 뿌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명식은 신강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비대 식재간의 힘의 비례가 동등할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월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때도 같다면 시지, 일지, 연지 순으로 살펴서 정해야 합니다. 일간이 월지에서 생록 왕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신강한 게 아니고 신왕하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았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금의 오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 오행은 개수가 진토 속에 개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월지, 해수 속에 임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월지는 두 개로 보니까 수의 오행은 세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목의 오행은 천간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의 오행은 병화가 사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정화가 그 시지 자기 밑에 있는 사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해갖고 두 개. 그리고 토의 오행은 진토 속에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비대 식재간의 구조를 보면 동등하니까 세 개 같으니까 이거는 신강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간인 개수가 월지 해수에서 왕지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식은 신왕한 명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이 월지에서 생록 왕을 얻었을 때 신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식은 신왕한 명식입니다. 사주 하나 더 예를 들었는데요. 이 명식의 인성에 해당하는 간목은 지금 연지 인목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중에 간목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에 해당하는 월지는 뿌리가 두 개를 보니까 이거는 연지에 하나, 월지에 두 개. 그리고 화의 오행은
정화가 오화 속에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간병화도 오화 속에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에 하나,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토의 오행은 없고 금의 오행은 경금이 있지만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고 봐서 이거는 금의 오행은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의 오행은 아예 천간에 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굉장히 왕한 신강한 명식이 됩니다. 이 명식이 인비대 식지관의 구조를 살펴서 인비 구조가 월등히 많으니까 신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인 병화는 월지가 해수이기 때문에 해월에서는 병화가 절지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비가 많기 때문에 신강할 뿐이지 신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주 명식을 놓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구분해야 하는지는 조금 전에 명식을 통해서 연습한 것처럼 지지에 뿌리를 내린 천간이 가장 강합니다. 뿌리를 많이 내릴수록 강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월지에 뿌리를 내렸을 경우가 다른 지지에 뿌리를 내렸을 때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지지는 월지 다음에 시지의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연지 순으로 힘의 세기가 정해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지만 뿌리가 없어도 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뿌리가 있지만 충 등으로 인해서 상한 지지에 뿌리를 내린 천간은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근에서 투출한 천간의 세력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통근하지 못한 천간의 세력은 아주 미약해서 격을 정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조의 강약을 판별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는 천간의 동태인데 신강과 신약은 신강의 경우는 인비의 세력이 식지의 관의 세력보다 훨씬 많았을 때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신왕하다라는 것은 일간이 월지의 자기 계절 또는 생지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생지 그다음에 걸록 그다음에 제왕 생록왕의 월지를 얻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신강이 아니라 신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주를 놓고 한번 명식을 연습해 보면서 신강하고 신왕한 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